수학 귀신. 수학을 싫어하는 한 소년이 수학의 원리를 깨우치기까지. H.M. 멘첸스베르거 글, R.S. 베르너 그림, 고영아 옮김. 첫 번째 밤. 로베르트는 오래전부터 꿈이라면 지긋지긋했다. 나는 꿈만 꾸면 번번이 바보처럼 당한다니까? 예를 들어 로베르트는 거대하고 흉측한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자주 꾸었는데 그럴 때면 고약한 냄새가 코에까지 스며들 정도였다. 아니면 끝이 없는 미끄럼틀에서 밑으로 계속 미끄러지는 꿈을 꾸기도 했다. 멈춰! 사람 살려! 하고 아무리 외쳐도 점점 더 빨리 아래로 미끄러지다가 땀에 흠뻑 젖은 채 소스라쳐 잠에서 깨어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또 어떤 때는 꿈속에서 기분 나쁜 속임수에 골탕을 먹는 일도 있었다. 그런 꿈은 특히 로베르트가 무언가를 꼭 갖고 싶어 할 때 꾸곤 했다. 예를 들어 28단 기어가 달린 경주용 자전거라든가. 로베르트는 보라색으로 칠해진 그런 자전거가 지하실에 있는 꿈을 꾸었다. 도저히 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생생했다. 보라색 자전거는 포도주를 놓아두는 선반 왼쪽에 있었는데 로베르트는 심지어 자전거에 채워둔 자물쇠의 비밀번호가 1, 2, 3, 4, 5라는 사실까지도 알았다.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다. 한밤중에 로베르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옷바람으로 잠에 반쯤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계단 4개를 걸어 내려갔다. 그런데 포도주 선반 왼편에 있는 거라곤 죽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 꿈은 사기였다. 아주 야비한 속임수. 시간이 지나면서 로베르트는 이런 식의 기분 나쁜 꿈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런 꿈을 꿀 때면 잠에서 깨어나는 대신 얼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징그러운 늙은 물고기가 또다시 나타났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다 알고 있어. 이 물고기는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거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진짜 물고기가 아니야. 꿈속의 물고기라고. 그러니까 꿈속에서만 나를 삼키는 거야. 그리고 미끄럼틀에서 한없이 미끄러지는 꿈을 꿀 때면 내가 또 미끄러지는 꿈을 꾸는구나. 어쩔 수 없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멈출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정말로 미끄러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하고 생각했다. 그 멋있는 자전거가 다시 나타난다든지 자기가 꼭 갖고 싶어 하던 컴퓨터 게임이 전화기 옆에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인다든지 하는 꿈을 꿀 때도 로베르트는 그런 꿈들이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속임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로베르트는 꿈에 자전거가 나타나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 자전거가 정말로 지하실에 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는 버린 지 오래였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꿈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해도 그런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었다. 그래서 로베르트는 꿈꾸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수학 귀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로베르트는 이번 꿈에 나타난 것이 굶주린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몹시 흔들리는 아주 높은 탑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아래쪽으로 자꾸 미끄러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다. 로베르트는 이번에는 잔디밭 꿈을 꾸었다. 잔디들이 로베르트의 머리와 어깨에 닿을 만큼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는 점이 우습긴 했지만 다른 꿈들보다는 훨씬 나았다. 로베르트는 주위를 살펴보다가 자기 바로 앞에 나이가 아주 많고 키가 아주 작은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보았다. 메뚜기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그 남자는 승하풀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번쩍거리는 눈빛으로 로베르트를 쳐다보았다. 대체 너는 누구니? 로베르트가 물었다. 그 남자는 로베르트가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수학 귀신이다. 로베르트는 조그만 난쟁이 따위가 감히 자기에게 대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우선 수학 귀신이라는 건 없어. 그래? 정말 없다면 지금 넌 어떻게 나랑 말을 하는 거지? 둘째로 나는 수학이랑 관계 있는 거라면 뭐든지 딱 질색이야. 그 이유가 도대체 뭔데? 빵 굽는 사람 2명이 6시간에 꽈배기 빵 440개를 구울 수 있다면 5명이 88개를 굽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걸 수학에서는 풀라고 하잖아. 로베르트는 계속해서 투덜거렸다. 시간을 낭비하는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니까 사라져버려. 꺼지란 말이야.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려고 나무만큼 높이 자란 잔디에 철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자 수학 귀신이 우아한 동작으로 승하풀에서 뛰어내리더니 로베르트 옆에 와서 앉았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꽈배기 빵 이야기를 들었니? 아마도 학교에서 들었겠지. 학교 말고 어디서 듣겠어? 로베르트가 반문했다. 보켈 박사라고 하는 형편없는 선생이 우리 반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그 선생은 그렇게 뚱뚱하면서도 항상 배가 고픈 모양이야. 우리가 계산 문제를 푸느라 정신이 없어 눈치 못 챌 거란 생각이 들면 항상 가방에서 꽈배기 빵을 살짝 꺼내서는 우리가 계산을 하는 동안 우물우물 씹어먹는단 말이야. 그래? 수학 귀신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너희 선생님을 헐뜯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계산은 사실 수학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훌륭한 수학자들 중에는 계산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 아니? 그리고 그 수학자들은 계산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계산은 계산기로 하면 되잖아. 너는 계산기 없니? 있어. 하지만 학교에서는 계산기를 못 쓰게 하는걸? 그렇구나. 하긴 상관없어. 구구단을 좀 웬다고 해서 해로울 건 없겠지. 계산기 건전지가 다 떨어졌을 때 도움이 될 테니까. 하지만 그건 진짜 수학하고는 아주 다른 거야. 너 나를 살살 달래서 내 말을 듣게 할 속셈이지. 나는 내 말 안 믿어. 너 때문에 내가 꿈속에서까지 수학 문제에 시달려야 한다면 소리 지를 거야. 그런 건 아동학대라고. 내가 수학의 숫자만 듣고도 이렇게 벌벌 떠는 겁쟁이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아예 너한테 오지도 않았을 텐데. 나는 그저 너하고 이런저런 얘기나 좀 하고 싶었을 뿐이야. 난 밤에는 할 일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로베르트한테 한번 가볼까? 그 애는 매번 같은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는데 분명히 진저리가 났을 거야. 하고 생각한 거지. 그건 맞아. 그것 봐. 그렇지만 내 말에 무조건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로베르트는 외쳤다. 너 그건 명심해야 할걸. 그러자 수학 귀신은 높이 뛰어올랐다. 그리고 단번에 몸이 커졌다. 어디다 대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수학 귀신은 무척 화가 난 듯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풀줄기가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버릴 때까지 발을 쿵쾅거리며 풀밭을 짓밟았다. 수학 귀신의 두 눈에서 번쩍번쩍 빛이 났다. 미안해. 로베르트가 작게 중얼거렸다. 로베르트는 모든 게 점점 더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수학 얘기도 영화나 자전거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수학 귀신이 필요한 거지? 바로 그거야. 숫자가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사실. 그게 바로 숫자에서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원래는 숫자 계산에 계산기도 필요 없을 정도거든. 숫자 계산을 시작하려면 한 가지만 있으면 돼. 그건 다름 아닌 일이야. 일만 있으면 너는 거의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만일 큰 숫자 이를테면 500만 703 더하기 2만 810 같은 문제를 건넨다면 단 이렇게 시작해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점점점. 이런 식으로 500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럴 때까지 내가 계속하는 거야.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 아무리 바보라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안 그래? 그렇긴 해. 로베르트는 말했다. 그리고 그게 전부는 아니야.
수학 귀신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은빛 손잡이가 달린 산책용 지팡이를 손에 들고는 로베르트의 코앞에서 빙빙 돌렸다. 내가 500만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까지 가려면 너는 계속 세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것이 한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거야. 무한히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이지. 로베르트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어떨지 아리송했다. 내가 무슨 수로 그걸 아니? 그걸 시험해보기라도 했어? 아니,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그 일은 우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 둘째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수를 거기까지 셀 수 있다면 그것은 무한한 것이 될 수 없잖아. 아니면 그것이 정말 무한한 것이라면 나는 거기까지 셀 수가 없을 테고. 로베르트가 반박했다. 틀렸어. 수학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 수학 귀신의 수염이 떨리면서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고는 너무나 화난 나머지 머리통이 부풀어 오르더니 점점 커졌다. 틀렸어? 왜 틀렸다는 거지? 로베르트가 따졌다. 멍청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껌을 몇 개나 씹었다고 생각하는 거니? 모르겠는데? 대충 말해봐. 엄청나게 많겠지. 로베르트가 말했다. 우리 반 애들, 알베르트, 베티나, 찰리,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독일이랑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씹은 껌만 친다고 해도 몇십억 개는 되겠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되겠지. 수학 귀신이 말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껌 가운데 맨 마지막 껌을 세었다고 가정해봐. 그리고 내가 지금 껌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낸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센 모든 껌의 숫자에 하나를 더하여 그 다음 숫자를 얻게 된단 말이야. 이해하겠니? 내가 껌의 개수를 일일이 셀 필요가 전혀 없어. 그게 어떤 식으로 계속되는지 내게 비법만 알려주면 되지.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 로베르트는 잠시 동안 수학 귀신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 나서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참, 거꾸로 해도 그건 마찬가지야. 거꾸로? 무슨 뜻이니? 잘 들어봐. 수학 귀신은 이제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다. 무한히 큰 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히 작은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것도 무한히 많이. 이 말을 하면서 수학 귀신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로베르트의 코앞에서 프로펠러처럼 빙빙 돌렸다. 로베르트는 눈앞이 빙빙 도는 걸 하고 생각했다. 마치 로베르트가 예전에 그렇게 자주 꾸던 그 미끄럼틀 꿈에서처럼 어지러웠다. 그만해! 로베르트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니? 로베르트, 아무것도 해로울 게 없는데. 잘 봐, 내가 새 껌을 하나 꺼낼게. 여기 껌이 있지. 수학 귀신은 실제로 주머니에서 진짜 껌을 하나 꺼냈다. 그것이 책꽂이 널빤지만큼 크고 바보라색이며 또 돌같이 딱딱하다는 점만 빼면 껌은 껌이었다. 그게 껌이란 말이니? 꿈속의 껌이지. 이 껌을 지금 너랑 반씩 나눌 거야. 잘 봐. 아직까지 이 껌은 통째로 내 거야. 사람 한 명, 껌 한 개. 수학 귀신은 보랏빛이 나는 분필 한 토막을 지팡이의 끝에 찔러 넣고는 말을 이어나갔다. 그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쓰지. 1분의 1. 수학 귀신이 두 개의 일을 직접 하늘을 향해 휘갈렸었다. 그것은 꼭 광고용 비행기가 공중에 뿌리고 다닌 광고 문구 같았다. 보랏빛 글자는 하얀 구름의 바닥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딸기, 아이스크림처럼 서서히 녹아내렸다. 로베르트는 공중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굉장한데? 나한테도 그런 지팡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놀랄 건 없어. 이 지팡이로는 구름이나 단벽, 스크린 어디든지 가득 써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나한테는 수첩이나 서류철이 필요 없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껌이 문제지. 이 껌을 지금 내가 반으로 쪼개서 우리가 서로 반쪽씩 나누어 갖는단 말이야. 껌 한 개에 사람 2명. 껌은 위로 사람은 아래로 써봐. 1 더하기 1분의 1. 이제 너희 반 아이들 중에도 껌을 조금 얻고 싶어하는 애들이 당연히 있을 거야. 알베르트와 베티나? 로베르트가 말했다. 누구라도 상관없어. 알베르트는 너에게 가고 베티나는 나에게 오고
그러면 우리는 각자 껌을 쪼개야 하겠지. 이제는 한 사람이 4분의 1씩 가지게 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1. 하지만 껌 나누는 일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선은 너희 반 아이들, 다음은 너희 학교 학생들,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 중에도 껌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 우리 네 사람은 각자 자지가 가진 껌 4분의 1 가운데서 반을 나누어 줘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반의 반, 그러고 나면 다시 그 반의 반의 반 등으로 나누어 줘야겠지. 그럼 껌 나누는 일은 끝이 안 나겠네. 로베르트가 한숨을 섞어 말했다. 그래, 껌 조각이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맣게 될 때까지 껌을 나눈다고 생각해봐. 그러고 나서도 그걸로 끝이 아니야. 우리는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조금이라도 껌 조각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껌을 나눈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 이제는 7천억 마리의 쥐 차례가 되지. 쥐들도 다들 조금이라도 껌 맛을 보려고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껌 한 개를 나누는 일은 한없이 계속된다는 걸 알겠지? 수학 귀신은 지팡이로 하늘에 점점 더 많은 보랏빛 숫자 1들을 끝없이 긴 보랏빛 줄 아래에다 써놓았다. 이러다간 온 세상이 일로 가득 차겠다. 로베르트는 큰 소리로 불평했다. 뭐라고? 수학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부풀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순전히 너를 생각해서야. 너는 수학이라면 무조건 겁내고 뭐든지 어떻게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만 궁리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일만 가지고 이러는 건 너무 지루해. 그리고 또 아주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로베르트는 과감하게 맞섰다. 너 이제야 깨달았구나. 수학 귀신은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일들이 없어질 때까지 한쪽 손으로 하늘을 쓱쓱 지워나갔다. 물론 그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점점점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걸 생각해내는 게 훨씬 더 낫겠지. 내가 다른 수들을 발명해낸 것도 사실은 바로 그 때문이야. 내가? 너 지금 내가 수들을 발명해냈다고 말하는 거니? 미안하지만 난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하긴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몇몇 사람들이랑 같이 만들었다고 해야겠지. 하지만 수를 누가 만들었든 무슨 상관이야? 그건 그렇고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니? 내가 원하면 순전히 일만 있는 데서 다른 수들을 만들어내는 법을 내가 보여줄 수도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 이걸 보라고. 1 곱하기 1은 1. 다음으로 11 곱하기 12. 이걸 계산하려면 너는 계산기가 필요하겠지. 웃기지 마. 로베르트가 대꾸했다. 11 곱하기 11은 121. 거봐, 1만 있었는데 거기서 2를 만들었잖아. 그럼 이제 다음 것을 계산해봐. 수학 귀신이 말했다. 111 곱하기 111. 이건 너무 어려워. 로베르트는 항의했다. 내 머리로는 암산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내 계산기를 가지고 해봐. 느닷없이 그걸 어디서 가져오란 말이니? 계산기를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 여기 이걸로 해봐. 수학 귀신은 그렇게 말하면서 로베르트 손에 계산기를 쥐어주었다. 그런데 그 계산기는 이상하게도 꼭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것처럼 말랑말랑했고 청록색이었으며 끈적끈적했다. 그래도 기능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로베르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111 곱하기 111. 그랬더니 무엇이 나왔을까? 12321. 근사한데? 이제 우리는 숫자 3을 얻었군.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니? 그렇게 계속해봐. 로베르트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1111 곱하기 1111은 123만 4321. 11만 111 곱하기 11만 111은 1억 2345만 4321. 아주 잘했어. 수학 귀신이 로베르트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여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이 들어있지. 너도 벌써 눈치챘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다 보면 곱셈한 답에 2에서 9까지의 모든 숫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답이 앞에서부터 읽으나 뒤에서부터 읽으나 같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안나나 오토 같은 이름처럼 말이야. 로베르트는 계속해서 시험해 보았다. 그러나 111만 1111 곱하기 111만 1111을 계산하는 데에서 벌써 계산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계산기는 픽
소리를 내면서 청록색 반죽으로 변하더니 서서히 녹아버렸다. 에이, 더러워! 로베르트는 손수건으로 손가락에 묻은 녹색 덩어리를 닦았다. 그걸 하려면 더 큰 계산기가 필요해. 괜찮은 컴퓨터라면 그 정도는 식은 죽먹기지. 그래? 물론이지. 수학 귀신은 말했다. 이런 계산을 계속할 수 있단 말이야? 무한대까지? 로베르트가 물었다. 물론. 그럼 너 111억 1111만 1111 곱하기 111억 1111만 1111을 계산해 본 적 있니? 아니, 해본 적 없어. 그거 계산이 안 될걸. 로베르트가 수학 귀신을 약올렸다. 수학 귀신은 그 문제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후 수학 귀신의 머리통이 다시 무시무시하게 부풀어 올라 마치 시뻘건 풍선처럼 되었다. 화가 나서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기다려봐. 수학 귀신이 툴툴거렸다. 무지무지 골치 아픈데 빌어먹을. 내 말이 맞았어. 해봐도 안 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알아서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니야. 그냥 한번 추측해 본 것뿐이지. 내가 바보 멍청인 줄 아니?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해 보게? 뻔뻔스럽긴. 수학에서 추측은 통하지 않아, 알겠어? 수학은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그렇지만 내가 그랬잖아. 무한대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된다고. 그건 추측한 게 아니란 말이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도대체 내가 뭔데? 새파란 신출내기.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나한테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거냐? 말을 한마디씩 내뱉을 때마다 수학 귀신은 점점 커지고 뚱뚱해졌다. 그러면서 숨이 찬 듯 헐떡였다.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이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좀팽이, 세대가리, 쥐똥. 수학 귀신은 로베르트한테 온갖 욕을 퍼부었다. 그러더니 마지막 말을 내뱉자마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뻥소리를 내면서 터져버렸다. 그 순간으로 로베르트는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잠이 깼다. 조금 어질어질하긴 했지만 자기가 수학 귀신을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